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매일같이 내부자들에게 처맞고 있는 한동훈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 요 며칠 계속해 비판을 퍼붓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5일 또다시 포문을 열었는데요. 뭔가 단단히 화가 난 모양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는 짓마다 총선 폭망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한 위원장의 작태에 차기 대선까지 노리고 있는 듯한 행보를 보이자 이에 발끈하며 저격을 시작한 건데요. 4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40 총선과 관련한 자신의 언급을 두고 한동훈 위원장을 대권 경쟁자로 보고 꼬투리를 잡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며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홍 시장은 SNS를 통해 얼치기 좌파들이 들어와 당을 망치고 있다며 내가 한 위원장을 대권 경쟁자로 보고 꼬투리를 잡는다고 하는데 셀카나 찍으면서 대권 놀이나 하는 것이 어처구니 없어 참다 못해 충고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지금은 그 사람들의 시간이고 내 시간은 2년 뒤에나 오기 때문에 묵묵히 보고만 있으려 했으나 중차대한 총선 국면에서 그 사람들의 철없는 칼춤놀이가 너무 한심해서 몇 마디 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근본도 없이 떠돌다 우리 당에 들어왔으면 자기 전공인 조국 저격에만 집중하라며 얼마 전에 퍼스트레이디를 마리 앙뚜아네트에 어처구니 없이 비유하더니 당원 가입이나 했는지 모르겠다고 김경률 비대위원을 직격했는데요. 또 선거를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초보대표의 초선 사무총장, 정치를 모르는 공관위원장까지 모여서 하는 짓 한심해서 그런다며 하나도 당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왜 당에 들어와 이간질이나 하는지 어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이번 총선이 끝나면 사라질 사람들이 천방지축 날뛸 날도 며칠 남지 않았다며 분탕질 치지 말고 이왕 들어왔으면 총선에만 집중하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셀카쇼만 정치의 전부가 아니다. 정치는 진심으로 하는 것이라며 셀카 찍는 시간에 국민들에게 담대한 메시지나 던지라고 한동훈 위원장을 직격했습니다. 또 한동훈 위원장이 정부가 여러분 눈높이에 부족한 점이 있다. 그렇지만 그 책임이 저에게 있지는 않지 않나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이니 책임이 있다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이런 날선 비판을 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그가 다시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제가 100일도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책임 저한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국민의힘 계열이 계속 정당에서 했던 것처럼 선거 막판에 다 모여서 큰절 하자고요. 여러분, 범죄자와 싸우는데 왜 큰절을 합니까? 서서 죽어야지. 한동훈이 지금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 보이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상태 점점 나빠지고 있다. 나빠지고 있어 아주.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심신미약 상태까지 지금 가는 건데. 삐. 네. 이 사형수들이 보통 사형수비. 진짜 정치적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형수들이 사형 선고를 앞두고 집행을 앞두고 보이는 행동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돼요. 대체로 압도적 다수는 담담해집니다. 근데 아주 극소수 정신건강이 약한 사람들은 그 자기 독방에서 머리 찍고 막 자해하고 이러면서 난리를 쳐요. 살려달라고. 예, 이제 거의 미쳐서 날뛰는 건데요. 이런 경우는 대체로 왜 그러냐면 겁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막 널뛰듯이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는 모습을 보이는데 죽을 건 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자기가 죽을 걸 예감하고 있는 것이죠. 적어도 여론조사가 편리해서 결과가 나쁠 것까지는 네,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여론조사대로 되는 선거 봤냐고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지금 죽을 걸 앞에 두고 있으니 딱 걱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총선 끝나면 당연히 책임론 제기될 거고 1순위는 자기일 거란 말이에요. 이미 홍준표는 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무섭겠죠. 그러니까 책임이 나한테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것도 시원하게 얘기를 못해요. 맞아요. 않지 않습니까? 라는 괴상한 표현을 써가면서 5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총선 이후 전국과 관련해 총선에 이기면 탄탄대로의 길을 걷겠지만 일당이 못되면 황교안 시즌2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홍 시장은 자신의 SNS에 선거에 무슨 젖잘싸, 즉 졌지만 잘 싸웠다가 어디 있냐며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일각에선 총선 판세가 야권 우위로 기울면서 국힘당이 민주당의 단독 과반을 저지하기만 해도 선전하는 거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홍 시장은 국힘당 입장에서 총선 승패의 기준을 일당 여부에 둔 겁니다. 홍 시장은 이어 총선에서 참패하면 용산과 갈등이 있을 거라는데 무슨 얼토당토 하는 말이냐며
총선은 비대위원장이 주도해서 한 거다. 공천 제멋대로 하고 비례대표까지 독식하지 않았냐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2년 나라를 운영했으니 정권 심판론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대처했어야 했다. 그게 정치판이라면 한 위원장의 선거 전략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홍 시장은 또 공천 주었다고 다 내 편 되는 거 아니고 선거가 끝나면 내 편도 없을 것이라며 지난 총선 끝나고 난 뒤 황교안이 공천받고 당선된 사람 중에 황교안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냐고 반문했습니다. 홍 시장은 또 최근 한 위원장의 큰절 발언을 염두에 둔 듯 국민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게 뭐가 어렵냐. 아직도 검사 근성이 남아 항일 독립투쟁도 아닌데 꼿꼿이 서서 죽겠다는 거냐며 화난 국민들에게 마지막까지 읍수하는 게 사는 길이라고 말했는데요.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1일 부산 유세 당시 지지자들에게 큰절하자는 주변의 제안을 거절했고 3일 충북 제천 유세에서도 범죄자와 싸우는데 왜 큰절을 하나, 서서 죽는다는 각오로 싸워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 국민을 모조리 다 범죄자로 보는 건 아니겠죠. 범죄자에게 왜 절을 하나, 아니 범죄자와 싸우는데 왜 큰절을 하냐고요? 도대체 누가 범죄자고 또 누가 범법자라는 말일까요?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나라를 구한 듯한 느낌마저 드는데요.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기분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3파전이 벌어지고 있는 부산 수영구의 정현호 국힘당 후보가 무소속 장해찬 후보의 후보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정 후보는 YTN 라디오에서 수영구민들이 결국 한쪽으로 표를 몰아줄 거라면서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밀리는 후보가 자연스럽게 용단을 내려야 되지 않겠냐고 주장했는데요. 앞서 지난 1일 부산을 방문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영구에 별도의 지원 유세를 하지 않아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힘당 중앙선대위는 4일 논평에서 국힘당과 윤석열 정부가 함께 일할 부산 수영구의 후보는 전현옥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장해찬 후보는 사전투표가 시작된 이후에도 사퇴하지 않은 가운데 오늘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장해찬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수영구 주민들과 함께 고향을 지켜내고 승리해 국힘당으로 돌아가겠다며 완주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보수표 분산을 기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는 수영구에서 첫 번째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일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수영구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어제 수영구를 찾아 유 후보 지원 유세를 펼쳤는데요. 이 과정에서 장해찬 후보가 법인카드 의혹을 해명하라며 난입해 양측 지지자들이 실갱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장해찬, 땡큐입니다. 제가 오늘 참 해괴한 얘기를 들었는데 대파를 가지고 선거 투표소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대요. 대파가 정치적 상징성이 있다고 한답니다. 요새 선관위 할 일은 안 하고 안 할 일은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서울 강남을에 우리 강청희 후보 공보물이 많이 누락이 됐다고 하필이면 1번 후보 공보물만 쏙 빠져있대요. 집에 배달된 공보물 중에서. 그래서 한두 집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나 좀 신경 쓰지 뭐 대파를 선거 투표소에 가지고 가면 안 된다 이런 거 합니까? 여하튼 뭔가 좀 이상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고 또 들어보니까 국정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여기저기서 자꾸 얘기해요. 국정원이 선거에 이상한 개입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조금 전에 제가 내리기 전에도 누가 문자로 하나 줘서 신경 써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왜 그런 걸 신경 써야 됩니까? 이게 좀 세상이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두 정치의 실패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는 거죠.